쾌락이 과연 우리의 안내자일까? 언뜻 말하면 답이 분명한 듯하다. 표준적인 대답은 행복이 부분적으로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기 위해서 진화했다는 것이다. 유명한 진화 심리학자 랜돌프 네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좋은 음식,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 자녀의 성공을 지켜보는 것 등이 모두 불쾌한 경험이 되도록 우리 뇌가 조직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조직된 뇌를 가진 조상이 있었더라면 그 조상은 인간 본성이 현재 모습을 갖추도록 한 유전자 풀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프로이드가 그리고 그보다 훨씬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쾌락은 우리의 안내자이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인간종은 널리 번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꽤 그럴듯해 보인다. 쾌락은 우리의 안내자라는 생각과 유사하게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의 거의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유쾌한 또는 불쾌한 범주로 분리한다. 만약 내가 여러분들이 햇빛과 같은 단어를 제시한 뒤 훌륭한이라는 단어로 긍정적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답하라고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불쾌한 단어를 사전에 보았을 때보다 더 빠르게 반응을 했을 것이다. 인지심리학자들은 이렇게 가속화된 반응을 긍정적 예비효과라고 부른다. 이것은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을 항상 그렇고 자동적으로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을 범주하는 뜻이다. 이런 종류의 자동평가는 주로 반사체계의 영역에서 속하는 것이며 상당히 정교하게 작동한다. 물이라는 단어를 예를 들어보자. 물은 유쾌한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갈증을 느끼느냐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도 여러 연구들은 목마른 사람들이 수분 섭취를 잘한 사람들보다 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더 큰 긍정적인 예비 효과를 보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것은 겨우 몇 세컨드 사이에 일어났으며 때문에 쾌락은 순간적인 안내자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 비슷한 연구 결과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할수록 그 사람을 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필요로 할수록 그 사람을 더 좋아한다. 오래된 한 표현을 잠재의식 관점에서 약간의 냉소적으로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친구는 우리가 이미 친구로 지각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좋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선조에게 좋은 것이었기에 틀림없다. 라는 단순한 생각은 금방 곤란에 처한다. 우선 우리에게 쾌락을 가져다 주는 많은 것들 또는 아마도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 우리 유전자를 위해 많은 것을 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평균적인 성인인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을 텔레비전, 스포츠, 친구와 술 마시기 같은 여가 활동에 소비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직접적인 유전적 이익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것이다. 섹스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번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가를 위한 것이다. 내가 요즘 즐겨 찾는 레스토랑인 스시 삼바에서 한 끼 식사에 $100를 쓰면 그것은 내 자식들이 술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페루와 일본 퓨전 음식을 먹는 것이 내 배를 채우는 가장 싼 방법이기 때문도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황조 세비체의 맛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화 관점에서 보자면 당연히 나의 정찬 계산서는 명백한 재정적 자원 낭비이다. 화성인이 지구라는 행성을 내려다 본다면 그는 이 모든 것을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왜 인간들은 꼭 해야 할 일을 산더미 같은데 어리석게 많은 시간을 배회야 하는가? 물론 다른 종도 논다는 사실이 관찰되지만 어느 다른 종도 인간만큼 그렇게 많은 시간을 또는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빈둥거리지는 않는다. 오직 소수의 다른 종들만이
생식과 무관한 성행위에 많은 시간을 보내듯 하지만 어느 다른 정도 텔레비전을 보거나 락 콘서트를 가거나 단체 경기를 즐기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말로 쾌락은 이상적인 적응의 산물일까? 아니면 덴마크에 뭔가 클루지스러운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닐까? 섹스피어에게 미안한 얘기지만 덴마크에 뭔가 클루지스러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닐까? 후회하면서 습관적으로 TV를 보는 사람들. 그렇다. 인간은 더 이상 유전자의 노예가 아니라고 우리 화성인에게도 말하라.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 복제품을 가장 많이 산출한 활동에 몰두하는 대신 어떤 것들을 좀 더 추상적인 어떤 것을 최대화하려는 노력을 한다고 말하라. 그것은 인간의 전반적인 안녕, 성공 수준, 자신의 삶에 대한 지각된 통제력, 주변 사람들의 인정 같은 여러 요인들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행복이라고 말하라. 그러나 이쯤 되면 우리 화성인 친구는 더욱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만약에 사람들이 정말로 전반적인 안녕을 최대화하려고 노력했다면 장기적으로 보아 지속적인 행복을 거의 또는 전혀 가져다 주는 일들을 왜 그렇게 많이 했는가? 어쩌면 이 화성인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일까? 라는 물음일지도 모른다. 미국인은 평균 TV 시청 시간은 하루에 2시간에서 4시간이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16시간 깨어 있다고 할 때, 그리고 직장에서 적어도 8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 이것은 한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시간 중에서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시청자들은 날이면 날마다 이 쇼와 저 쇼를 번갈아 가면서 보기 바쁘다. 그것은 대부분의 가공 인물에 대한 의심스러운 수준의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또는 평균적인 시청자라면 거의 접할 가능성도 없는 부드러운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는 심하게 편집된 리얼리티 쇼이다. 물론 공영 TV에서 몇몇 근사한 다큐멘터리를 내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로우 앤 오더, 로스트, 서바이벌 같은 연재물들의 시청률을 따라잡지는 못한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극성 시장 팬들이 텔레비전을 조금만 보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덜 행복하다는 사실이다. 텔레비전 시청이 단기적으로 몇몇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텔레비전 시청에 소비되는 시간은 운동, 취미활동, 아이 돌보기, 타인들 돕기, 친구 사귀기 등의 다른 일을 하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날려버린다. 담배가 해로운 줄 알면서도 끊지 않는 사람들. 물론 그 밖에도 뇌의 쾌락 부위를 직접 자극함으로써 보상의 전체 기제로 간편화할 목적으로 고안된 화학물질이 있다. 알코올과 니코틴 또는 코카인, 헤로인, 암페타민 같은 약물이 그것이다. 이러한 물질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소설가 존 치포는 다음과 같이 썼다. 해마다 나는 내가 너무 많이 마신다는 사실을 읽는다. 나는 더 많은 날들을 허비하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린다. 나는 엄격한 금주주의자의 마음으로 새벽 3시에 잠에서 깬다. 술, 그것의 도구들, 주변 환경, 숲의 영향 등 모든 것이 역겨워 보였다. 하지만 정오가 되면 어김없이 나는 위스키병에 향해 손을 뻗는다. 한 심리학자가 말했듯이 중독이란
환락의 길로 이끌 수 있다. 일단 그 길에 들어서면 순간의 결정이 장기적으로 어떤 파괴적인 절차를 가져오는지, 순간의 함정에 빠져 자신의 결정이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또한 섹스도 수수께끼 같은 측면이 있다. 섹스를 즐거울 수도 있다는 사람은 아마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섹스가 우리 선조들에게 즐겁진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존재하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섹스는 무엇보다 수태에 이르는 왕도이다. 그리고 수태 없이 생명도 없을 것이다. 또 생명 없이는 번식도 없을 것이다. 이기적인 유전자 군단도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섹스를 즐기는 또는 적어도 그것을 향한 충동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그렇지 않는 동물들보다 더 많이 번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섹스를 좋아한다는 것과 섹스를 쉬지 않고 다른 것들을 거의 모두 배제한 채 추구하는 것은 같은 것은 아니다. 성에 대한 무절제한 집착으로 인생을 망친 정치인, 성직자,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는 벌써 알려졌으며, 만약 화성인이 이런 광경을 본다면 오늘날의 성에 대한 우리의 욕구가 설탕, 소금, 지방에 대한 욕구와 마찬가지로 너무 높게 조종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의문을 던질지 모른다.